지금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순간만 포착해도 물리던 매매가 수익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 확률을 높여주는 이동평균선 3개를 활용한 실전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알고는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동평균선 조합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단순히 선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수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이 흐름만 제대로 이해해도 추격 매수로 고점에 물리는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흰색 선이 60일선, 노란색 선이 21선, 연두 색깔 선이 5일선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의미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5일선은 최근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21선은 약 한 달간의 평균 가격으로 중기적인 흐름을 확인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마지막으로 60일선은 분기 단위의 평균 가격으로 장기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이 한 곳에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 3개가 이렇게 수렴을 한 이후에 5일선이 방향을 먼저 틀고 정배열이 형성이 되는 초입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정배열이라는 것은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21선, 마지막으로 61선 이렇게 차례대로 위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평선이 배열되는 구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됐다는 건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배열이 이미 완성된 후가 아니라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입. 보통 이런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5일선이에요. 5일선이 상승 전환하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가 가장 유리한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진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일선과 21선, 61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수렴을 해야 돼요. 이 구간은 시장이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캔들이 3개의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하고 그 위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단순 돌파가 아니라 이평선 위에 안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수렴했던 5일선이 상승 방향으로 꺾이면서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질 때, 특히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은 가장 주목해야 될 신호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실제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3개의 이동평균선이 좁게 모이면서 수렴을 하다가 5일선이 먼저 상승 전환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캔들이 3개의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이후에 이평선의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 차례대로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노려야 될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바로 오른쪽을 보셔도 이평선이 수렴을 하다가 5일선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캔들이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한 뒤에 이평선의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손절 기준으로는 캔들이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바로 손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익절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시점, 이런 구간에서 전액 익절을 하셔도 되고 또는 2분의 1 정도를 분할 익절하신 후에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가 길게 이어질 때는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겁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래량이 없는 횡보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수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추세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박스권 내부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거래량의 증가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3개가, 두 번째는 캔들이 3개의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안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5일선이 먼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정배열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세 가지 조건만 체크해도 불필요한 진입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차트를 따라가는 매매보다 명확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진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드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선물 매매 연구소였습니다.